이제 먼저 합성함수의 그래프 먼저 시작할게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처리하겠냐면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가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작년에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오케이? 내가 이제 한 10개 이상의 학교를 풀어봤거든? 그중에 딱 한 문제 나왔어. 조금 더럽지? 어디 학교인지 언급할까? 옆에 저기 진월동에 수산도로 나가기 바로 전 학교인데 아무튼 그래요. 뭔 학교인지 대충 알겠냐? 아무튼 봅시다. 아 진짜 치사하게 그런 문제 내냐. 봅시다. 우리가 이제 fx를 일단 결정을 할 건데 이 첫 번째 식으로 안 할게요. 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x fx로 보낼 거고 이 ffx 순서대로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맨 처음에는 x가 어떻게 갈 건가? 0에서 이제 2분의 1까지 가는 거지. x가 0에서 2분의 1로 가는 거야. 그럼 0에서 2분의 1로 가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값으로 가냐면 1에서 0으로 가요. 함수의 값이 1에서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1에서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요? 대응되는 이 x의 값에 대응하는 건데 1에서 0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1에서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0에서 1로 가고 0에서 1로 가지. 절반을 나눠가지고 얘가 딱 절반으로 나뉜단 말이다. 0에서 1로 가고 0에서 1로 가는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맨 처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0에서 2분의 1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0에서 2분의 1로 가는 건데 얘를 어떻게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0에서 1로 가고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당연히 2분의 1에서 공간 부족하네. 2분의 1에서 1로 가는 거야. 이 x의 값이 2분의 1에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함수의 값이 어디로 가냐면 1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함수의 값이 1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1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네. 그럼 이제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나눠서 0에서 1로 가고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야, 이게 딱 한 번만 할게. 식을 하는 경우는 딱 한 번만 할게요. 그 이상은 안 할게요. 알겠지? 스스로 노력해 보세요. 알겠지? 그거 식으로 써진 거는 답안지에 잘 돼 있어. 나보다 더 잘 돼 있어. 그냥 그거 참고하면 돼. 알겠지? 근데 딱 한 번만 할게. 생각만 해도 화나니까 x의 범위가 뭐에서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인데 아까 쟤 뭐였지? 그래프가 여기 있구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x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1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얘를 합성시킬 거예요. 어떻게 합성시킬 거냐면 fx. 오, 눈물 나지? 그래프 이제 봐봐. 그래프 봐봐. 이제 그래프에서 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2분의 1을 기준점으로 이게 fx가 x자리 이제 일단 다 들어갈 거야. x자리 다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 들어갈 거예요. 넣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 fx 플러스 1. f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0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 오, 미안해.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x. f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2분의 1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될 때요? 이 사이에 있을 때.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위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봐봤더니 어떤 범위에서 x가 4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랑 4분의 3에서부터 1까지 사이, 이 사이랑 이 사이에서 함수의 값이 뭐 사이에 있겠습니다?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렇게 넣어주면 돼. 봐보자.
4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는 원래 그래프에서 4분의 1, 2분의 1 사이일 때는 얘지. 그렇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x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일 때 얘를 어디에 대입하겠습니다? 이 위의 식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한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x의 범위가 이 fx가 2분의 1하고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0하고 2분의 1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또 다른 x의 범위는 여기지 않냐? 4분의 3부터 1 사이 4분의 3부터 1 사이지? 그럼 4분의 3부터 1 사이를 했어요. x의 범위가 4분의 3부터 1 사이에요. 이때 이 범위에 있는 함수는 이거야, 이거. 얘를 어디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함수의 값이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대입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4x-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냐?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함수의 값 범위가 뭐하고 2분의 1하고 1 사이일 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래프로 가보는 거지. 2분의 1하고 1 사이일 때 어떻게 되면 2분의 1하고 1 사이. 여기랑 여기지. 그지? 그럼 x의 범위가 0하고 4분의 1일 때랑 2분의 1이랑 4분의 3 사이일 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시다. x의 범위가 뭐일 때 0에서 4분의 1 사이랑 x의 범위가 2분의 1이랑 4분의 3 사이일 때 조금만 더 줍시다. 4분의 3 사이일 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잖냐 0하고 4분의 1 사이는 이 그래프잖아. 이 x의 범위 이걸 때 밑에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대입해 봤더니 4x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4분의 3 사이일 때는 이때인데 얘를 밑에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 봤더니 4x-2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범위에 따라 식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 맞춰서 그래프 그리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오케이?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안 쓰는 방법. 오케이? 가장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한번 해봐서 한번 딱 해보는 거야. 함수의 값에 따라서 범위를, 함수들을 집어넣는 거 봤지? 먼저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fx를 이렇게 넣어보고, 이 범위에 들어가는 x의 범위를 구해요. x의 범위를 이렇게 구하잖냐? 그렇지? 이 범위에 맞는 함수들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복잡하지만, 일단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일단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게 좀 지울게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지워. 다시는 하기 싫은 거. 세 번째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처리할 건데, 이렇게 처리한 것은 가끔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그래프를 엎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엎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엎어서 생각을 해줄게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값이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x의 값이 이렇게 보내죠. 먼저 x의 값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대응되는 fx의 값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렇지? 얘의 대응되는 다시 fx를 넣었을 때의 함수의 값을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야. x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fx의 값을 넣고 이 fx를 다시 새로운 함수에 집어넣는 거니까 fx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봅시다. 0에서 2분의 1로 갈 때 그래프가 이렇게 가네. 대응되는 값이 0에서 2분의 1로 갈 때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대응되길 이렇게 대응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은 x의 값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침의 그래프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0하고 1인데 2분의 1까지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0에서 2분의 1로 갈 때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걸 대응되는 함수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0에서 1로 가고 절반 나눠서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에서 1로 가고 절반 나눠서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함수를 엎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일지도 몰라요. 맨 처음에 우리 첫 번째로 했던 방법 있잖냐? 그 방법으로 제일 많이 설명할지도 몰라. 근데 혹시 너희들이 미적분을 나한테 배운다면 미적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제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 풀 거거든?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 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것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얘가 2분의 1에서 1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대응되어 가는 거잖아, fx가. 그럼 똑같은 형태가 그려지는 거네. 절반 나눠가지고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절반 나눠가지고 0에서 1로, 0에서 1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제부터 다 이 방법으로 설명할게요. 봅시다. 44번인데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한 것은 한 번도 내가 촬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뭐야 복사했는데. 잠깐만, 미안. 이거 복사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내가 또 그릴 수 있는데. 봅시다. 그래프를 엎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거 보낼 거란 말이야. x의 값을 0에서부터 쭉 보낼 거예요. 쭉 보낼 거야. 근데 쭉 보내봤더니 지금 계속 이렇게 옮겨가 봤자 항상 이게 대응되는 값이 뭐예요? 2야. 항상 2예요. 그래요? 항상 2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2, 4, 6, 8, 10. 12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12까지 이제 그려주세요. 라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까지는 다 똑같은 값을 가져요. 항상 2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10 이상으로 갈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건데, x의 값이 지금 10 이상에 이동할 때 함수의 값이 이렇게 가잖냐? 대응되기를 이렇게 이동해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가 그대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가 여기에서 그대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냐? 1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넓이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45번 봅시다. 45번은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 식이에요. 2분의 fx 플러스 절대값 fx다. 라는 건데, 이 식은 이제 결국 너희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두 개로 나눈다. 라는 것은 fx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 나오니까 2분의 2fx.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로 나오는 거니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 파트는 그대로, 음수 파트는 0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값이 양수 파트는 그대로, 음수 파트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 파트는 그대로, 음수 파트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두 번 합성시키겠습니다라는 거지. 얘를 두 번 합성시킬 거예요. 두 번 합성시킬 건데 얘를 이제 엎어서 생각을 해줬더니 1만 맞춥시다. 선생님, 저는 아이패드가 없어서 이렇게 엎지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여주겠지만 그냥 엎어요, 혼자. 점점 그래가지고 혼자 엎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너희가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도 돼요. 한번 해봅시다.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0에서 1까지 간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쭉 오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가 되는 순간이 이거야. 0보다 작을 때 있잖냐? 원래 이 0의 값보다 작을 때를 대입해 봤더니 항상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대응되기를 0의 값으로 대응되겠습니다. 오케이? 0보다 작은 값은 항상 0이겠습니다. 요거네, 요거. 그지? 항상 0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할게요.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대응되는 게 이렇게 대응되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화살표가 0에서 1까지로 갈 때 0에서 1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0에서 1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 오케이, 1보다 클 때 해봤어요. 1보다 클 때 항상 어떤 값 가져요? 그냥 항상 이 값을 가져요. 그래요? 움직이지 않잖냐? 항상 이 값을 갖습니다. 항상 어떤 값? 1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46번 봅시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라 라고 했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G합성 fx랑 f합성 gx를 그려볼 건데 봅시다.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 잠깐.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하나에 한꺼번에 그리면 되겠네. 한꺼번에 그려봅시다. 일단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갈 때 0에서 뭘로 가요? 4로 가요. 0에서 4로 가는 거고 대응되기를 절반 딱 나눠가지고 0에서 2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0에서 2로 갈 때 꺾여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네. 그래프를 그려봐보면 2까지만 보낼 건데 정확히 절반 나눠서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0이었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봅시다. 2에서 4로 갈 때 4에서 0으로 가요. 4에서 0으로 가요. 그래프가 4에서 출발해서 꺾여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딱 절반으로 나눠질 건데 그래프가 4에서 출발해서 꺾여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이게 방금 전에 그린 게 이거지? 방금 전에 그린 게 이거잖냐?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y는 fgx. 그지? gx를 먼저 보낸 것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는 것은 y는 gfx. 얘를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0에서 2까지 보내봤더니 항상 0의 값을 가져요. 그래요? 항상 0의 값을 가져요. 0에서 2까지 보내봤더니 항상 0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4로 보냈더니
0에서 4로 보내는 거고 0에서 4로 갈 때 정확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반 딱 나눴을 때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가 되겠네요. 이 넓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어떻게 그려가겠다라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동영상 촬영해놨으니까 여러분 보면서 연습해보세요. 알겠지? 오, 잠깐. 오, 다리 지났어. 오, 잠깐. 살이 찌니까 봅시다. 너무 심했나봐.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는 함수 방정식이에요. 함수 방정식이다라는 것은 이건데, 미안. 지금 다리가 너무 저리네. 살 좀 뺐어야 알겠지? 살찌면 이렇게 저려. 비 와서 그런가? 나이 먹어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21번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함수 방정식을 풀어주겠습니다라는 건데, fx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fx가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합성함수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 치환해서 처리하거나 fx를 라지 x로 치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fx를 라지 x로 처리한다면 f 라지 x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것의 실근을 구하라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네요. 무엇과 fx와 y는 4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만나는 값이 뭐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0이랑 3에서 대칭인 값이니까 뭐예요?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라지 x가 0일 때랑 라지 x가 뭐일 때 6일 때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fx라고 놓는 거니까 라지 x가 0일 때랑 fx가 뭐일 때 6일 때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0일 때랑 fx가 0일 때랑 6일 때는 더 높이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 잡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데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에요. 오케이? 그지? 근데 이 값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 모든 실근의 합이네.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대칭성에 있는데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대칭성에 있지? 잠깐만, 제인아. 저거 마이크 켜졌냐? 안 켜졌어? 진짜 안 켜졌어? 합성함수 열심히 수업했는데. 켜졌잖아. 켜졌잖아. 봐봐. 이렇게 켜졌지? 봅시다. 내가 호들갑하는 장면. 봅시다. 보자. 우리가 대칭성이 있지 않냐? 이제 이 네 개의 점이 정확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대칭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기준점으로 빼고 더한 값이 같고, 빼고 더한 값이 같아요. 결국 3이 몇 개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4개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합은 12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대칭성을 구하는 방법은 너희가 이제 기억해놔. 대칭인 점으로 만나는 대칭인 점 곱하기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겠지만 어디에서 많이 등장해요? 삼각함수에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삼각함수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대칭성에 있는 거니까 수원에서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23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정식이 있으면 방금 전에 했네. 그지?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라지 x로 치환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x랑 라지 x가 1에서 만나는 교점 x좌표를 구해 주세요. 라는 건데, 교점 x좌표를 구해 봤더니 뭐하고 뭐, 0하고 뭐가 있어요? 얘가 2분의 3 정도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 fx가 0일 때랑 fx가 뭐일 때? 2분의 3일 때를 구해 주는 거네. 그러면 fx가 0일 때랑 0이 되는 x의 좌표, 2분의 3이 되는 x의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1등급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인가 봐.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와. 어딨냐. 한 문제가 더 있던데. 한 문제 더 있는 거 어딨어? 봅시다. 70번 봅시다. 앞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문제하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fx를 라지 x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를 라지 x로 바꿔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좀 다시 써볼게요. f 라지 x는 2 마이너스 라지 x예요. 그러면 이놈의 실근을 구해주라 라는 것은 무엇과? y는 fx랑 y는 뭐? 2-x의 교점의 x좌표. 그게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2-fx는 y절편 2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직선이네요. 이 그래프 자체가 원래 찌그러졌나? 이거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프 이게 좀 긴 것 같지? 이쪽이 좀 긴 것 같지? 그지? 미안. 이런 거 트지 말자 볼게요. 자, 2랑 1이라는 그래프가 될 건데, 교점의 x좌표, 이놈이 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x의 값이 돼요. 그래요? 라지 x로 적자. 라지 x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x가 이놈을 알파라고 넣고 베타라고 넣을게요. 알파가 될 때랑 라지 x가 베타가 될 때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라지 x가 fx였으니까. fx가 알파가 될 때랑 fx가 베타가 될 때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파는 0하고 1 사이 값이에요. 0하고 1 사이 값이니까 0하고 1 사이 값에서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베타는 뭐하고 뭐 사이 값이냐? 1하고 2 사이 값이야. 1하고 2 사이 값, 베타는? 1하고 2 사이 값.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점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문제로 가볼 건데, 일단 조금 다른 문제로 가볼게요. 다른 문제로 갈 건데, 이제 이 문제로 갈게요. 어딨냐? 56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56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fx를 라지 x로 바꿔서 처리하는 형태는 똑같아요. 오케이? 라지 x로 바꿔서 처리하는 형태는 똑같아.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f 라지 x는 라지 x가 되는 형태. fx가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해봤더니 이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을 잠깐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 A가 교점이겠지? A가 교점이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fx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가 A랑 만날 때, y는 A랑 만날 때, y는 B랑 만날 때, y는 C랑 만날 때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교점 찾았더니 2개, 4개, 2개네요. 총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8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예요. 실근이 8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다른 얘기로 처리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를 이렇게 라지 x로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라지 x로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냐면 어떤 값을 대입해서 이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본 거야. 어떤 값을 대입을 했어요. 알파 값을 대입을 할게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개수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알파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 오케이? 알파 값을 구해봤더니 이게 봐봐. f 알파를 넣었을 때 잠깐 이 문제 먼저 풀지 말자. 얘들한테 너무 어렵겠다. 먼저 이 문제를 먼저 풀게요. 57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56번으로 갈게요.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봅시다. 57번을 볼 건데 57번에서 니은을 먼저 볼게요. 오케이? 비슷한 형태의 함수가 등장했네요. fx는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어떤 하나의 원소가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보겠다라는 거야.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보내는 거니까 fx가 봐봐. 얘가 1, 2, 3, 4, 5가 있단 말이야.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이제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예요. fx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고 싶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 1이 1로 갔으면 얘가 결국 1이니까 f1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등호를 만족하지. 그래요? 대입해봤더니 다시 한번 넣어볼까? f 합성 f1이 되는 건데 여기가 1이잖냐? 얘도 1이잖냐? 그 말은 f1은 1이 돼서 등호를 만족해요? 안 해요? 하지. 혹시 함수가 어떤 값이 1이 1로 보내셨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값은 무엇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게 문제가 생겨요. 혹시 f1이 2라고 했어요. 얘를 2라고 했더니 봐봐. 얘가 2고 얘가 2예요. 그 말은 무엇이 뭐가 되어야겠습니다. f2가 2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하나의 원소가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했다면 근데 걔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값으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간 값 있잖냐? 이 값은 자기 자신으로 간 값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않을게.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다. 그러니까 x가 이제 1, 2, 3에서 1, 2, 3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문제가 뒤에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형태가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형태가 문제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얘는 반드시 2가 2로 가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결국 어떻게 나눌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무조건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 아니면 혹시 두 개가 자기 자신으로 갔다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2로 가거나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1로 가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는 생길 수 없냐면 이렇게 엇갈리는 형태는 생길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런 함수의 형태가 생길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요. 근데 어떤 x라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의 원소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원소만 다른 원소로 혹시 간 놈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 함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니은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혹시 a의 값이 성립한다 라고 가정했단 말이다. 그러면 아니면 1이 1의 값이 성립한다고 가정했단 말이다. 그러면 f1이랑 f1이 같아지는 어떤 b의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 디귿은 좀 이따 처리할 건데 미음부터 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56번 다시 봐봅시다. 똑같은 함수가 그려져 있네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까쯤에 이것을 만족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가. x가 이렇게 있다면 x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1, 2, 3, 1, 2, 3 있다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있던가. 오케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는 이 식을 만족하지. 아니면 어떤 형태예요? 1, 2, 3이고 혹시 1, 2, 3이 있었으면 혹시 다른 함수로 갔다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있을 때 이 1 또한 이 식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봐봅시다. 얘를 봐볼 건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랑 fx가 어떤 값을 넣었더니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예요. 오케이? 얘랑 어떤 형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값이 있다면 얘랑 똑같은 함수의 값을 갖는 값이에요. 얘랑 똑같은 함수의 값을 갖는 값들이에요. 그지? 얘랑 똑같은 함수의 값을 갖는 값들이 이 식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연습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해결했단 말이다. 당연히 비슷한 문제들이 여기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어디냐면 여기 있잖냐? 방금 전에 한 문제가 그대로 61번에 있어요. 61번을 바라봐 보면 61번 지금 똑같은 식이 주어진 거예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이 말은 뭐랑 같아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얘를 생각할 때 결국 어떻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이제 색다른 기호들은 다 생략할게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셋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 이게 하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1, 2, 3, 1, 2, 3이 있다면 두 개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있을 때예요. 오케이? 두 개만 자기 자신으로 간다면 나머지 하나는 1로 가거나 2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몇 개 있겠습니다. 두 개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32개만큼 있어요. 이거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없어. 오케이. 없으면 얘기해. 너 기억 안 난다면 얘기해야 되냐, 손으로 할 때? 그럼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 그래. 기억 안 난다. 그래. 자신감 있게. 봐봐.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겠다라는 건데, 이 말을 이제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1, 2, 3이 있다면 1, 3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1, 2, 3, 1, 2, 3이 있다면 2, 3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라는 게 32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세 개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2가 보낼 수 있는 게 얘도 두 가지고 1이 보낼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지? 그지? 여기 세 가지에다가 각각 두 가지씩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겠습니다라는 거냐면 한 놈만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한 놈만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두 개의 원소는 1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요? 이걸 만족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있어야 여기로 결국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목표잖냐? 그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3C1이야 3C1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 얘가 뭐냐면 결국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그 경우의 수가 2는 2로 가는 경우 3은 3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주겠습니다. 이건 각각 하나씩밖에 없지?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3 곱하기 2가지, 3 곱하기 1가지 총 10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운 형태를 배운 거야. fx. 얘를 어떻게 처리해도 된다고? 치환해서 처리해도 돼. 오케이? 라직스로 치환해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어떤 함수의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 자신으로 갈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A, B 이렇게 있다면 자기 자신으로 갈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혹시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은 형태가 있었다면 얘는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없던가 잠깐만 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던데
없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보죠, 시작. 좀 더 보십시다. 뭐 할 거냐면, 어딨냐. 이 형태를 할게요. 이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지울게요. 이 문제 먼저 풉시다. 57번. 함수 방정식에 대한 형태만 싹 끝내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함수 방정식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함수끼리 합성해가지고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기억을 봐봤더니 기억은 이제 이러한 형태예요. 두 번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 이 말은 뭐냐면 두 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도 푸는 방법이 똑같아. 뭐가 똑같다라는 거냐면 이거야. 혹시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우리가 이제 집어 넣어볼 거야. 자기 자신으로 간다면 어차피 만족해요. 그지?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자기 자신을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가는 형태를 찾는 거야. FE가 3으로 가는 형태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제 넣어봐. FE가 3이에요. 얘가 3이잖냐? 그 말은 즉 F3은 뭘로 가야 됩니다? 2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엇갈리거나. 무슨 얘기냐면 FA는 A가 되거나 FB가 A로 갔다면 오호 다른 문자 쓰자. FC가 C로 갔다면 F 인버스라고 안 적을게요.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FC가 B가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엇갈리고 이거 엇갈렸잖냐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거잖아.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엇갈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역함수를 함부로 안 적은 거야. 역함수는 함부로 적을 수가 없어. 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게 뭐야? 집합 X에 대해서 모든 원소가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엇갈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다 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엇갈릴 수 있는 최대 형태가 2개까지는 엇갈릴 수 있는데 3개까지 엇갈릴 수가 없잖냐? 그래요?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는 무조건 생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3개짜리가 등장해. 3개짜리가. 3개짜리가 그럼 3개짜리는 어떤 원소가 되겠어요? 3번 엇갈리거나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예요. 오케이? 뭐 4개짜리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3번 엇갈리거나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면 1, 2, 3, 4, 5 1, 2, 3, 4, 5 잠깐만. 자기 책에는 얘가 모든으로 되어 있다. 잠깐만. 모든으로 되어 있다. 다 모든이냐? 자기는 어떤이다. 나는 어떤이다. 어떤이다 없냐 한 명도? 모든으로 싹 바뀌었나 보네. 오케이. 아무튼 좀 더 설명해 줄게요. 모든으로 그럼 풀게요. 지웁시다. 모든으로 풀고 어떤 다시 바꿔서 설명할게. 모든이 좀 더 낫다고 내가 생각하거든. 어떤보다. 일단 한번 봐봅시다. 디귿 봐봤더니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거이면 C인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얘가 뭐 어쩐다고? 3번 이렇게 엇갈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니면 나머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하나는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혹시 이 정력의 원소가, X의 원소가 6개야. 그러면 이거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면 이거인 X 원소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게 이제 3개씩 묶어가지고 엇갈린 형태가 생겨버릴 수 있지 않냐? 그래요? 알겠어요? 6개로 늘어나면 안 생기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으로 바꿔봅시다. 문제 어떤 으로 바뀌었어요? 하나의 원소만 성립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원소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있던가 아니면 3개 엇갈리는 형태가 있던가. 그래요?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는 하나라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가 있다면 이거 만족한단 말이다. 그지? 근데 엇갈리는 형태를 봐봤더니 어떤이니까 하나만 이렇게 엇갈리면 돼.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단 말이다. 오케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 있어요, 없어요? 없는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으로 바뀌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모두는 맞는 거고. 아시겠어요? 구분해 주세요. 오케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자. 좀 쉬었다 다시 할 거니까. 이 형태 있잖냐?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엇갈리는 형태예요. 오케이?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FA는 A를 만족한다라는 거거나 FA, B라면 FB는 A를 만족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거든? 5분만 쉬었다 합시다.